3강입니다, 여러분들. 3강에 우리가 나지와 건부지 나간다 그랬죠. 나지 평가에게 높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부지가 낮게 평가, 건부 감가고 밑에 그 다음에 건부진가는 어떻게 돼? 건부지가 평가가 높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건부진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이죠, 그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토지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줍니다.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건부진가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아무것도 그냥 정부가 손을 안 대면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거나 개입하면 무조건 건부진가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지. 자, 공지로 갑니다. 공지와 공안지는 한자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공지는 조금 여기 건폐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전문 용어가. 그래서 공지는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률의 공적 제한으로 편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이다. 갑니다. 그러니까 공지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건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폐율. 자,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먼저 미리 가볼게요. 자, 건은 건축이고요. 일본 말입니다. 폐는 면적입니다. 이런 비율이에요. 건축 면적 비율. 그래서 학계로는 앞에 있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대지 면적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만약에, 자, 우리가 100평이다. 그럼 정부가 70%로 한다? 그럼 건축 면적이 70평밖에 못 되잖아요. 그럼 70평만 짓고, 비어있으라는 얘기야. 요게 바로 공지예요. 공지. 근데 이제 공안지라는 것은 한자가 한가할 한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도시토지를 방치하는 거예요. 도시토지를 방치한다. 그래서 이 집가상승을 노려요. 도시토지를 집가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일 때 방치하는 게 우리가 공안지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안지와 유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휴안지와 유유지. 그래서 우리가 휴안지와 유유지. 자, 이 휴자는 실효자예요. 우리가 휴게실은 실효가죠. 그 다음에 유원지라는 유자는 논류자입니다. 놀러 가죠. 그러니까 휴라는 자체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휴자예요. 정상적으로 휴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리는 게 나오면 이 유유지고요. 정상적으로 쉬는 나오면 휴안지입니다. 유유지는 놀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것은 유유지다. 그래서 휴안지는 인삼밥 매년 경작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작이 끝나면 일정 기간 지력회복을 위해서 쉬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휴안지는 지력회복을 위해서 정상적 쉬게 하는 거고, 실효자고, 유유지는 놀리는 거죠. 성격상 이제 유유지는 놀리니까 공안지 성격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휴안지와 공지 성격이 유사하죠. 그죠? 정상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지와 빈지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아, 중요합니다. 법지와 빈지. 그래서 법지와 빈지는 시험 문제 잘 떠요. 그래서 얘도 반대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법지와 빈지를 이제 가게 되면요. 들어갑니다. 법지와 빈지 내용을 본다면요. 자, 법지는 법이 붙었고요. 빈지는 법이 안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가 있고요. 갑돌이가 있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을돌인데. 자, 어디 막 가시다 보면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면적 소유권자가 거기서 촉대를 쌓여. 그러면서 이 공시법 시간에 이 등기법에 이 지적법이죠.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측량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용 가치는 없죠. 근데 빈지는 물가 빈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자, 그림도 있지만, 자,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자,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조수의성과 간조 사이에는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석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빈지를 바닷가라고도 불러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냐면, 자, 육지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있을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에서부터 여기 넘어가면 소유권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최고 만조수익까지 얘기해요. 소유권은 인정 안 되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해변가에 해변 토지예요. 바닷가에. 해수욕장. 근데 여름철만 되면 팔아서 끓고 사용료를 받잖아요. 이용 가치는 있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지만 한용식이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측량 면적이 포함이 되고 실제로는 사용을 못한다. 이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면의 토지 법지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윗집 상부의 토지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소유권으로서. 그 다음 빈지는 바닷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에 가시면 해변이다, 야 바닷가다 하지 마시고 야 빈지다 하셔야죠. 그 법적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법적 개념이며 경제적 가치가 없지만 얘는 경제적 개념이죠. 법적 소유하지 못하지만 물가 빈자니까 경제적 활용식은 있다. 그래서 법지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만조수의성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예요. 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빈지를 바닷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얘는 반대적인 성격인데요. 자, 이렇게 가보세요. 법지는 법이 붙었으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빈지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가치만 있다. 이렇게 반대의 개념입니다. 가져가시고. 자,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입니다. 택지, 우리가 농지와의 경계선인데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오면 그냥 그 문제를 풀면서 갈 거고요.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강가가 되겠죠. 자, 포락지는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는데, 자, 포락지라는 자체는, 자,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비관환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절도되어서 우리가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래서 정확하게 논이나 밭, 강물이 냇물에 침식돼서,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래서 포락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소지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소지는 바탕소자에다가 원지는 원시적이다. 자, 소지섭은 원래 잘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지가 아직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 미성수지입니다. 성수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건축할 수 못하는. 그래서 보시고 18, 19 안 나옵니다. 또 18 같은 경우는 채비지 같은 경우는 그건 보법에 대한 문제니까 나중에 보법에서 배우시고요. 자, 넘깁니다. 자, 53페이지로 가죠. 자, 5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잡아보세요. 자, 주택의 분류가 가끔가다 뜹니다. 그래서 밑에 주택에 대한 용어가,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자, 우리가 빨간 것이 3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고 3층 이하고, 다가구도 3계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다. 19세대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있으면, 자,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단독은 당연히 단독이고요. 다가구는 공동이다. 아니죠. 공동주택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또 알려주시고, 자, 연 세대 기숙사.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5개, 5개층이야. 이상. 그래서 아파트만 5개층 이상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도 한번 나왔어요. 서민과 1, 2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월분양 3종류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이라는 게 좀 추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50이 아니라 300세대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뒤에 부분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제 말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라는 것만. 그죠?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셔서 우리가 제3파트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인데, 속성은 거의 공간하고 위치만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보지 마시고요. 토지의 특성에서 거의 뜬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이지만 저는 무조건 토지의 특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건물도 보지 마세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문제나 두 문제까지 뜹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적인 특성입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그 토지 특성이 2분법과 3분법이 있는데 3분법도 안 나와요. 하지 마세요. 3분법. 2분법만 가세요. 안 나오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분법은 자연 쪽은 토지 자체고, 그러니까 인문 쪽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돼요. 자, 들어보시는데요. 자, 인문 쪽이 더 넓은 개념인데, 자,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이에요. 부동성. 그 다음에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래 간다. 영속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성 다 틀리죠. 그 다음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인접성.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는데, 기타는 잘 안 나와요. 기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이제 가경성이라는 것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용토토지 특성이고. 자, 인문 쪽은 세 가지가 잘 나옵니다. 세 가지만 위주로 가져가세요. 다른 거 다 버리시고. 그 인문 쪽은 용도의 다양성 잘 나옵니다.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도 인간이 그랬고, 그 다음에 자, 토지가 분필한다, 합필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병합할 수 있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자, 토지가 지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것만 갈게요. 나오는 것만.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은 세 가지 상대적 위치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위치로서 이제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사경행이 바뀐다는 거죠. 위치가 변성.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그럼 이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자, 갑니다. 자, 일단 토지가 자연적 특성이 어떻습니까? 먼저 나왔어요. 이게 선천적이면 얘는 나중에 나온 후천적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얘가 어떻습니까? 이 물리적이면 얘는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고, 얘가 시간과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불변적이다. 그럼 얘는 바뀌는 가변적이에요. 그럼 얘가 좀 경직되어 있으면 얘가 신축적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일단은 밑에 가시면은 토지의 자연은 그 자체, 물리, 선적, 고정적이고요.
인문 쪽은 토지가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인문 쪽, 후천 쪽, 가면 쪽인데, 자, 암기기법입니다.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자, 부부는 노계가 있기가 아니라 연계가 있게요. 기타라는 자체는 나중에 기타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자,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 그건 세대기 살림을 잘 못하니까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야 돼요. 용병은 돈 주고 사는 병사입니다. 용병사.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보지 마시고 그냥 밑에 토지의 특성만 별표 쳐놓으세요. 자, 자연적이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많아요. 근데 인문 쪽은 토지가 인간이 용도적, 경제적 가능하다는 게 맞고요. 자연적이 선천적, 불변적, 경제적, 물리적이면 인문적이 후천적, 가면적, 시주적이 인위적이죠. 그래서 부부가 연계니까 이기가 있다. 부부가 연계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자, 부동성에서부터 이제 갑니다. 부동성을 가셔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동성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간다면, 자, 우리가 부동성을, 자, 자연적 특성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부터 볼게요. 자연적 특성부터 본다면, 자, 부동성이라는 걸 나와요.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죠. 부동성. 자,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지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했을 때 지구상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면 기억번에 보시면 기억서부터 지읒까지가 오는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지와 지역마다, 그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 시킵니다. 국지화라는 건 지역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하고 인천은 부동산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갖고 계신 문화협회는 1,000원이다. 그럼 전국이 다 1,000원이야. 만약에 인천에서 1,000원 주고 파는데 서울에서 2,000원이다. 그럼 돈이 되겠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국지화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돼서 여기는 막 비가 내리는데 여기 안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문화협회는 움직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서울에서 초과 수요다. 그럼 트럭으로 나르게 되면 수급 조절이 돼요. 그래서 1,000원이라는 균형 가격이 파괴가 되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됩니다. 여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 간의 어떻습니까? 편차가 나타나면서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서울도요, 구마다 다 틀려. 전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인천이. 그럼 만약에 강남구다. 강남구도 동마다 틀려. 그럼 서초동이다. 그럼 서초동도 어떻습니까? 번지마다 틀려. 하나의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에요.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만들어지고 지역 간의 이동이나 수급 조절을 권한해야 되는 거죠. 지역 간의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요. 외부 효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를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는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갔더니, 벤츠 옆에, 우리가 벤츠 옆에 모닝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어머, 벤츠 옆에서 비싸요. 완전 또라이죠. 자, 모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안 줘요. 외부 효과는 말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영향을 줍니다.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요,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영향을 줘요. 긍정적이죠. 값어치가 올라가요. 요게 바로 외부 효과예요.
그건 모닝이라는 것은 벤치 옆에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토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니은 잘 나옵니다. 니은도 몇 표 쳐놓으시면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도 이제 체크해 본다면 서울에서 인천의 땅을 살려면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요. 자, 서울에서 정보를 중개 활동하다가 인천에 가시게 되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중개 활동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중개 활동을 해야 된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본 제시나 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분업이 생기겠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이 지금 땅을 사려고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내리자마자 주민한테 여기 좋은 땅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마트 가래요. 완전 또라이야. 이마트에는 토지를 진열로 팔 수 없어요. 중개업소로 가야 되죠. 중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과 구체적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보세요. 잘 안 나와. 적지도 않을게. 추상적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이 계속적으로 만나서 노동시장이라는 건 노동력이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의 일종이고, 구체적은 지리적 구역이 나열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구체적 시장으로 공간시장이 나열됐다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추상적. 이건 다 불안전하기 때문이죠.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동산과 구별되죠. 그래서 제가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 거냐. 그래서 권리를 이전시켜야 되고요. 자, 비읍번에 위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다 틀리기 때문에, 위치마다 틀리기 때문에 위치제가 필요하고, 자, 입지론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치의 안정성.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도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요. 저당권 성립이 또 근거가 되죠. 토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앵야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규제하기가 쉬워요. 근데 걸음마를 하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규제가 힘들죠. 토지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규제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심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집에 있는 기금속하고 토지 중에서 뭘부터 챙겨요? 기금속부터 챙기죠. 그래서 사회적 심리가 불안한다면 동산을 가져가고 부동산을 못 가져가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욕은 감소하고 기금속은 소유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오는 이 보충 설명은 이제 염두에 보시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강의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순서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있고, 자, 물건마다 다르다는 게 개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와 물건마다 다른 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순서는 2번, 3번인데 저는 넘기셔서 4번 개별성부터 가겠습니다. 개별성.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지화라든지 지역 분석은 정확하게 연결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른 게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별성은 자,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상업용도로 이용한 토지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건너편의 토지와 얘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어려워요.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일물일가의 법칙. 그래서 칠판중에는 1,000원이면 다 1,000원이거든요.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는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개별성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화가 아니라 국지화가 아니라 지역화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 개별화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 개별화. 그 다음에 독점화.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죠, 지구상에. 그래서 개별 독점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입니다. 이렇게 염리 얘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아까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접성에 대비해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인접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자, 인접성이라는 얘기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토지에 대한 모양, 크기, 지세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상업 용도라면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똑같거든요. 용도가 더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용도면에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자,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상 토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건너편에 있는 사례보다 옆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요?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다. 개별성 때문에. 근데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기억이 가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추계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구체화, 개별화, 독점화. 독점화라는 건 그 토지 소유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개별 독점 공급자를 만들고요.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곤란하고 부동산의 비교가 곤란하며 고통의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하죠.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 동질하지 않다 보니까 공개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고 비조직은 제가 시장 파트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다 이 B가 3B입니다. 다 들어가야 되고요. 비공개하니까 정보 수집 어렵고 정보 탐색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때 개별성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인접성은 어떻게 돼요? 인접성은 넘기시면은 아까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다, 30번지가 있다면, 자,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해서 근리 상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침범하니까 경계 문제도 야기되죠. 그래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정도만 보세요. 경계 문제.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동성과 함께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고요. 뭐 정해복과는 긍정적인데 개발익에 대한 환수는, 자, 정부가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그죠? 정해복과죠. 개발익 환수해야 되고, 나중에 지역지구제라는 건 정책 파트에서 공장이 주택의 폐수를 내면 부해복과요. 나중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용도상의 대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방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기타는 잘 안 나옵니다. 기타는 그냥 가경성 같은 거는 우리가 경작을 가능하다. 기타 부분은 연계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제가 영속성하고 부중성을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속성하고 부중성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이 영속성하고 부중성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부중성하고 영속성은 말에 대한 뜻의 차이점이에요.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고, 영속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중성부터 한번 가볼까요? 부중성. 우리가 아직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자연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부중성으로 가볼게요. 부중성은 땅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적이 유한하다. 비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간다면,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지구의 땅은요, 암만 열심히 일하더라도, 자, 이 면적이 제곱미터죠. 이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토지, 이 칠판 중에는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 만 개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생산이 안 되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따 우리 그 책에 있는데,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없던 택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 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용도적 공급. 그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하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죠. 이거는 있던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부종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은 예외가 아니라 토지 이용 전환. 그래서 부종성은 3번에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연을 통해 택지를 조성했다는 것은 물리적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도 전환이에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종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죠? 부종성 때문에 수직입니다. 완전 비틀어지라는 건 나중에 제가 수용급에서 해야겠습니다. 용도적 공급은 그냥 용도의 가능성, 그래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수용급을 안 배웠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 수 없죠.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만들 수 없으니까 감정평가 3방식에서 이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을 구하는. 그래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원가 방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는 이 비교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증가시킬 수 없으면 무질적 고정의 수직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수용급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불가능한 것만 가지고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균형 가격 성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희소성이 강합니다. 희소성.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토지 부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니을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시장으로 만듭니다. 수요자 경쟁 시장을 만드니까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지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럼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것을 집약화라고 합니다. 집약화. 그러니까 토지는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 많이 한다는 거죠. 집약화. 그래서 조방화하면 안 돼요. 집약화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지가 상승을 유발시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대가 발생하며 수요자 경쟁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지 와요.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죠. 야, 너 볼펜은 2자루만 써라. 근데 토지는 부족한지 와요. 공익 개념을 강조합니다. 개인보다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강조해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됐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는데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부증성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보시면 영속성이에요. 그럼 영속성하고 얘랑 틀린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가 아니라 토지를 소모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속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부중성은 생산이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증가시킬 수 없는다는 건데,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아까 얘는 증가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얘는 토지는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영속성은 비소멸성,
그래서 비소모성, 불개성, 부서지지 않는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내구성 오래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보시고요.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